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비도 오고 막 습하고 그래서 오시는 길이 힘들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오늘 이 공간은 좀 괜찮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브리 워크샵을 진행하게 된 강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지금 앞단에 1일차 워크샵에 오셨던 분들도 한두 분 좀 보이시고 새로 오신 뭐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안내를 드린 대로 오늘 중급자 워크샵이라서 중급자 워크샵에 최대한 노력을 하되 그래도 놓치신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행상 아무래도 많으신 분들이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두 분이 너무 느려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약간은 조금은 약간 이제 좀 이제 뒤처진 강의 늦어지면 조금은 이제 그 진도를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4시간 동안에 2가지 키트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생각보다 오늘 제가 설치하는 거나 여러분들의 그 분위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좀 빠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제가 진행하면서도 약간은 좀 빠르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뭐 좀 너무 힘들다거나 좀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가져온 키트들이 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잠깐 시간이 나거나 그러면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짧게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한두 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나이트 블루밍이라는 키트고 이제 요게 엔코더라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인데 이게 너무나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키트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르면 불도 들어오고 소리도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누르고 얘가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패턴이 나옵니다. 네, 오늘 반응 별로네요. 네. 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바뀌고. 글자도 쓸 수 있어요? 글자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 워크샵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텍스트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숫자로 변환해서 여기다 넣게 되면은 자기만의 패턴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패턴들이 제가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분들이 그렸던 패턴들이에요. 예쁜 패턴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참고로 저희 헬로기스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키트가 있고 시간이 짧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게 저희 아이언맨 장갑에다 무선으로 한번 간단하게 연결을 해본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이언맨처럼 원래 여기 보시면 제가 만약에 여기 작은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스위치를 누르면 소리 들리나요? 충전 소리? 그래서 딱 되면 폭파가 되는 거예요. 예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무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키고 구멍 꽉 주면 소리 들리나요? 이렇게 하고서 탁 쏘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충전해서 이렇게 쏘면은 되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원래 훨씬 더 연출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좀 알아서 해라 그런 분위기라서 되게 대충 막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더 막 되게 멋있게 보여드려요. 뻘쯤에서 오늘은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똑같은 애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여기 마이크 센서를 살짝 연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수를 놓고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다 코드를 다 작성하지 못하겠지만 그 자동차 예제 중에 그 영상에 보시면 얘가 처음 시작할 때 박수를 딱 치면 내가 자동차 이제 동작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들면 피하고 내가 완전히 끄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쉽게도 지금 비트브릭에는 마이크 센서가 없긴 하지만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건 아니라서 지금 2차로 개발 중인데 여러분 노트북마다 다 마이크 센서가 있어가지고 지금 노트북 상황에서 자동차에 이런 영향을 받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게 되게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종이컵을 오늘 이걸 이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뭐 되게 간단한 이런 식으로 느낌을 낼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여기다 하나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간단한 기능이긴 하지만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예제로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이제 비트브릭 전에 비트큐브라는 키트인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다만 여기에 이제 서버 모터가 있어요. 비트브릭 안에도 파란색의 서버 모터가 있잖아요. 0에서 180도로 왔다 갔다 하는 모터라서 예를 들어서 얘가 0도면 90도로 가라 그럼 칙 하고 180도로 가라 그럼 칙 이렇게 가서 얘가 제어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정확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게 하는 쉽게 쓸 수 있는 이제 서버 모터라는 애가 있고 지금 자동차에는 이제 DC 모터를 쓰는데 이 서버 모터 이용해서 박쥐 형태로 만들어 본 거예요. 두 개를 연결해서 제가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밝기가 어두워지면 어떤 해당되는 각, 밝아지면 뭐 다른 각도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외형을 연결하면 전혀 다른 이렇게 어떤 느낌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트브릭에도 보면 되게 날것의 부품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고양이가 불쌍해. 아, 고양이가 불쌍해? 아, 저희 고양이가 있어요? 네. 저한테 한 건 아니죠? 아, 왜 삭제해?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뭐 되게 난이도들이 막 훑어져 있어서 저도 잠깐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오가고 있어요. 지금 막 어느 정도 난이도로 여러분들께 해야 될지 일단은 다 설치는 하셨고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라고 하시니까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비트브릭을 열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브릭은 설치하셨고 비트브릭을 여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비트브릭 키트를 보시면 제가 혹시 USB를 받으셨거나 안 받으셨거나 이제 몇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 메뉴를 보시면 지금 여기 비트브릭 키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 4, 5번이 얘네들이 센서고 1번이 메인보드죠. 메인보드에 보시면 지금 첫 번째로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애가 전원 버튼이고 여기 중간에 있는 애가 블루투스와 USB를 선택할 수 있는 슬라이드 스위치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BT 쪽, 그러니까 녹색의 블루투스 쪽으로 가면은 블루투스 연결, USB 쪽으로 가면 USB 연결. 근데 얘가 이쪽 오른쪽 왼쪽으로 돌린다고 해서 자기가 알아서 블루투스 연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USB를 꽂아놨는데 USB 쪽으로 안 돼 있고 BT로 돼 있자. 그러면 얘가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럼 USB를 유선으로 연결했다면 여기 있는 슬라이드 스위치를 USB로 쪽으로 놓고 비트브릭 안에서 연결을 제대로 해줘야지만이 얘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1, 2, 3, 4번에 이제 센서들 연결할 수 있고요. ABCD에는 출력. 그러니까 뭐 오늘 쓰는 DC 모터 또는 서버 모터 그런 것들을 ABCD에다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는 메뉴에다 LED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에 쓸 거는 주로 여기 보시면 5번의 IR 센서, 이 IR 센서를 주로 많이 쓰게 될 것 같고요. IR 센서와 이 포텐시오미터를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먼저 안내를 그냥 바로 드리면 이 IR 센서 있잖아요. 이 IR 센서를 1번에다 연결해 주시고 4번의 포텐시오미터를 2번에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디다 연결하든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일단은 지금은 공통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IR 센서, 1번 포트에는 2번 포트에는 포텐시오미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텐시오미터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A에다가 서버 모터를 연결해 주세요. 서버 모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된 서버 모터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되셨죠? 그럼 이제 비트브릭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이 비트브릭은 이제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스크래치는 아이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10년 이상 개발이 돼서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로 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런 블록 형식의 그런 프로그래밍에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으면 훨씬 쉽게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거와 두 개를 연결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스크래치와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몇 가지 프로젝트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건 좀 더 쉽게 이렇게 뭔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컨셉 자체가 뭐 새롭다기보다는 뭔가 정말로 좀 그래도 쓸만하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한 7, 8년 한번 경험하면서 그런 작은 부분 때문에 실제로 어려워하고 이제 좋아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스크래치가 있고 여기서 가장 처음에 제가 하는 건 제어에서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두 개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두 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무한반복을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모두 멈추기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아래쪽에 모두 멈추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스페이스 키는 제가 A키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A키. 그럼 이제 A키를 눌렀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A키라는 건 컴퓨터 여러분은 컴퓨터에 키보드 A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스페이스 키겠죠. 그래서 제가 A키를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무한반복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모두 멈추기. 여기에서 모두 멈추기는 스크래치상의 스크립트도 다 멈추지만 이 비트브릭의 하드웨어도 다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얘가 막 가다가 바닥에 떨어지려고 한다. 그럼 얘를 멈추고 싶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럴 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강제로 종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비트브릭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브릭을 누르시고 비트브릭 보이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뉴를 누르는데 얘가 화면이 작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화면은 제가 이 스크린상에서 만드는 건 없기 때문에 얘를 크거나 작게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작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비트브릭 아이콘이 너무 작으니까 얘를 드래그해서 이 바깥으로 꺼내면 원래 사이즈가 돼요. 여기 보시면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면 원래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서 쓰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꺼낸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고 시리얼 포트를 선택합니다. 시리얼 포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드라이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컴1, 컴2, 컴3, 컴4 이렇게 뜨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연결해 보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 중에 여러분들 포트에 맞는 컴3 또는 컴4, 컴5, 컴6 그 포트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맥이라서 실리콘랩에 여기 이버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만약 연결했는데 바로 이렇게 화면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블루투스 쪽으로 슬라이드 스위치가 아까 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 다 되셨나요? 여기 연결. 네. 혹시 이 상태 여기 화면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안내를 드린 게 지금 1번에 IR 센서, 2번에 포텐시오미터, 3번에는 그냥 연결 안 하게끔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결했다면 이렇게 뜰 거예요. 제가 안내를 안 드리는 게 LED를 제가 연결해달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LED도 연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D 포트에다가 LED 하나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연결이 됐다면 화면상에 이렇게 움직이는 숫자를 가진 4개가 연결됐다고 표시가 될 겁니다. 김현성이 그 종이컵 있잖아요. 큰 거, 큰 걸 하나씩 2개씩 나눠주세요. 제가 이제 종이컵을 나눠드릴 거예요. 저기 큰 종이컵을 나눠드릴 텐데 2개씩 나눠드릴 거고. 제가 이걸 나눠드린 이유는 이제 LED를 한번 켜볼 텐데 이제 LED가 너무 밝으니까 이제 눈에 비추니까 이거를 한번 눈에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록으로는 저 아래쪽에 LED를 켜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끄는 방법이 있고 레드, 그린, 블루란 얘기는 이제 LED가 컬러를 내기 위해서는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리고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3가지 색깔이 필요하죠. 그것들을 적절한 빛의 양으로 내게 되면 걔네가 섞여서 색깔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그 제주도의 에메랄드 빛의 바다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요? 네. 또는 제주도 아니면 어디 저기 캐나다 뭐 밴쿠버에 되게 아름다운 그런 뭔가 에메랄드 빛 있잖아요. 혹시 에메랄드 빛이 무슨 색이 섞이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겼나요, 에메랄드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초록색, 하늘색, 초록색, 파란색?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니까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메랄드색은 여기 레드를 빨간색을 좀 빼고 녹색과 한 요 정도 넣어볼까요? 파란색을 이렇게 섞어서 얘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색깔이 저도 컵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게 LED가 너무 밝으니까 눈에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밝으니까 이렇게 종이컵을 올려주시면 훨씬 예쁘게 얘가 조명처럼 보이게 됩니다. 어떤가요? 에메랄드빛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아시겠죠? 네.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이제 혹시 제가 아는 에메랄드빛이랑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좀 약 하얀색처럼 보이는데? 혹시 숫자를 숫자를 넣었어요? 0, 200, 190. 똑같이 넣었어요.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다시. 숫자를 바꾼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하얀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하얀색 빛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숫자를 바꾼 것 같지만 업데이트가 안 된 느낌이에요. 왠지 저렇게 되면 제대로 이제 설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두 번째에서 보면 이 팔레트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제가 원하는 색깔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빨간색도 있고 여기 중간에 에메랄드색이 또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두 번째 있는 팔레트를 이용해서 노란색으로 해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노란색이 되죠. 약간은 푸른빛이 적절하게 섞인 노란색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두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세 번째 숫자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서는 0에서 255라는 값으로 넣는데 여기서는 0에서 200이라는 값의 범위를 넣어요. 근데 여기서는 숫자 하나만 가지고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 의미하냐면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색깔이 0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색깔이 2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에메랄드빛의 색깔은 한 10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 100을 넣고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아까랑 좀 비슷한 그런 색깔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만 가지고 색깔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숫자 3개를 가지고 색깔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여기 안에서 팔레트 안에서 색깔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색깔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각자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 하나는 변수 하나만 이용해서 색깔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대신 밝기 조절이 안 되죠. 왜냐하면 색깔을 바꾸는 거니까.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에 있는 애를 밝기를 바꾸겠다. 그럼 나머지는 다 0으로 놓고 내가 여기 있는 숫자만 변화를 하게 되면 빨간색이 밝아졌다 어두워졌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3개를 쓰는 거는 그 각각의 색깔의 밝기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숫자 하나를 가지고서 색깔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기 메뉴에 색깔 블록을 지금 두 번째 있는 팔레트를 이용해서 색깔을 바꾸는 색을 가져오고 제어해서 1초간 기다렸다가 여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들을 넣게 되면 A라는 색과 B라는 색 이 두 개를 반복해서 실행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여기 키보드로 A키 눌렀을 때 되게끔 해놨으니까 키보드 A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얘가 적용이 돼서 A와 B라는 색깔이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 되게 신기하셔서 제가 반응이 좋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마 안 신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LED 이렇게 켜고 지금 이제 아이언맨 헬멧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서브 모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비트브릭으로 가셔서 저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모든 모터 끄기가 있고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서브 모터의 각도 이 블럭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블럭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왔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작게 지금 얘가 회색이라서 여기 화살표가 아주 작죠. 사실 이게 되게 보기 어려운데 이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어디다 연결해 있는지를 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A에 연결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나 B나 C 또는 D에 연결했다면 여기에 A가 아닌 B, C, D가 뜨겠죠. 대신 이제 오늘 수업을 위해서 가능하면 A에다 연결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로 연결한 상태로 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0이라는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가 슉 하더니 여러분들 연결된 모터가 돌 거예요.
지금 그게 0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0도가 되고 다시 여기 있는 숫자를 9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90도로 가게 됩니다. 지금 가진 각도가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혹시 모터가 있나요? 네, 지금 서브 모터가 90도로 가 있죠? 네, 그럼 이제 모터를 이쪽 방향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네, 여기 케이블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90도로 신호를 보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서브 모터 결합체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애가 있어요. 한쪽만 나온 이 하얀색 그 파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 위쪽 방향으로 해서 꽂아주세요. 지금 저는 여기를 90도 방향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얀색 비닐 봉투 안에, 투명 봉투 안에 이 하얀색 파트가 있어요. 한쪽 부분으로만 모양이 나와 있는 이걸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도로 놓은 상태로 얘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놓으셨나요? 자, 그럼 얘를 만약에 0도로 바꾼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쪽 방향으로 가나요? 이쪽이 0도로 돼 있고 다시 얘를 180도로 바꾸면 저쪽 방향으로 가네요. 그래서 가끔 이거는 너무 이 모터가 좀 약간 너무 많이 문제가 있네요. 약간 이제 0에서 180도 왔다를 갔다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블록을 제가 처음에 얘를 90도라고 만든 블록을 놓고 지금 보시면 아까 LED 켜지고 꺼지는 것처럼 얘랑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고 90도로 놓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각도는 얘를 0도로 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얘가 각도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대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예제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0도에서 180도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공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잠깐 멈추고 이제 공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서브모터 블록을 하나 가져오시고요. 자, 서브모터는 A에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서브모터의 각도를 움직이는 애고 얘는 포텐시오미터 값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포텐시오미터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포텐시오미터 센서 값에 따라서 각도가 움직이겠죠. 맞죠? 여기 있는 숫자를 이 센서 값으로 대체를 하는 거니까 이 블록을 여기다 집어넣고서 얘를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번에 연결된 포텐시오미터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헬멧이 막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시나요? 이렇게? 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시는지. 네. 네, 포텐시오미터 블록을 각도에다 넣고서 얘를 돌리시게 되면 이거를 돌리는 거에 따라서 얘를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센서지만. 포텐시오미터는 어디 있어요? 포텐시오미터? 포텐시오미터 연결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값이라는 데를 끌어와서 얘를 누르면 안에 그렇지. 아니지. 올려야지. A는 누르면 블럭이 일단 실행이 되면 하나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서브부터 각도에 들어가는 이 숫자에다가 이 포텐시오미터 블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이 포텐시오미터 센서 값은 혹시 센서 값의 범위를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있는 이 숫자 값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435 뭐 이거 돌리다 보면 얘가 0에서 1023이라는 값의 범위를 들어와요. 근데 서브모터의 각도는 몇 도에서 몇 도로 움직일 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알아요, 친구? 그러니까 들어오는 센서 값은 0에서 1023으로 들어오는데 움직일 수 있는 서브모터의 각도는 0에서 18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텐시오미터를 돌릴 때 0에서 180도가 넘어가면 더 이상 돌려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의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연산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산이라는 블록으로 들어가 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순서대로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하나, 나누기 하나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산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세 번째 있는 곱하기, 네 번째 있는 나누기 블록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법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들어오는 센서 값의 범위는 0에서 1023이니까 전체 범위로는 1023이라는 범위잖아요. 그 범위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 1023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서브모터 각도의 범위는 0에서 180도죠. 그러니까 180이라는 값의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8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세 개의 블록을 이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치냐면 이 들어오는 센서 값에다가 180을 곱하고 곱한 180에 1023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록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들어오는 포텐시오미터 센서 값에다가 곱하기 180을 하고 곱한 거에다 다시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원하는 값의 범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마저 보시면 이렇게 계산된 값이 제대로 맞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변수 어려울 수 있지만 변수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변수 블록으로 가셔서 변수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변수로 가셔서 변수 만들기를 누르고 여기에다 한글 변수도 되고 영어 변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값이라고 한글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값이라고 제가 엔터를 치겠습니다. 값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를 이 블록을 가져와서 아까 계산된 이게 곱하기 나누기 한 이 블록을 여기에다가 지금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된 거를 이 맨 위쪽 블록에다가 아까 서브모터 각도 되는 블록 위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만들어진 변수에다가 지금 계산된 것들을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집어넣은 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아까랑 똑같은 블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180이라는 숫자 보이죠? 여기 180, 제가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센서 값, 아까 포텐시오미터 값은 1023인데 이 변환된 값은 180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돌려볼게요. 돌려보니까 쭉 돌리다 보면 얘가 한 800 정도가 되니까 14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얘를 돌리다가 510 정도의 값이 되면 얘가 90도에 가까운 값이 돼요. 그래서 쭉 돌리다가 얘가 포텐시오미터가 0이 되면 똑같이 아까 변환된 값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센서 값의 범위는 0에서 1023이라면 변환된 값은 0에서 180이 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값이 변환된 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럼 이걸 돌리는 거에 따라서 서브모터가 아주 잘 움직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센서 값을 변환을 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포텐시오미터 값 보이세요? 포텐시오미터 값. 이 포텐시오미터를 IR 센서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IR 센서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가 아마 확 열릴 거예요. 열리나요 혹시? 열리거나 뭐 닫히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손으로 막 가려보세요. 이렇게 가려보시면 얘가 완전히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되죠. 네. 손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 보이시나요? 잘 되시나요 그렇게? 네. 손을 가까이 대고
가까이 되지 않는 거에 따라서 헬멧이 막 열리고 닫힐 거예요. 잘 되세요? 네. 그럼 얘가 보시면 이 손을 갖다 댔을 때 완전히 열리잖아요. 손을 뗐으면 완전히 닫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완전히 열리고 완전히 닫히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열리고 싶은 거예요. 헬멧처럼.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닫힐 때는 180이고 적당히 열렸을 때는 130이라는 각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변환을 했을 때는 0에서 180이 됐는데 제가 원하는 숫자 값의 범위는 130에서 180이라는 값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연산 곱하기 나누기만 썼는데 여기다 약간 연산 블록을 약간 추가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0에서 180이 아니라 130에서 180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간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곱하기 나누기를 하게 되면 0에서 180이라는 값의 범위로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의 범위를 130에서 180이라는 범위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거는 무슨 색소예요? 어떤 거? 이거? 저거요. 아, 레이저 이거 되게 건방지다. 그래, 아니 괜찮아요. 농담이고 어떤 거? 다시 한번 해도 돼요. 레이저. 아, 괜찮아. 농담. 저거. 이게 IR 센서. 우리 이게 손을 감지해서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네, 오늘 중급자 워크숍이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IR 센서는 빛을 쏘고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체크를 해서 거리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면은 반사되는 빛의 양이 많잖아요. 아, 그러면 가깝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고 반사체가 멀게 되면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으니까 멀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형광등 밝기에 따라서 약간의 영향을 받게 돼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거리를 감지하지는 못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장의 권한으로 이거를 지금 이 범위로 계산해서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서브모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모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장의 권한으로 이 서브모터 모듈 하나를 이 연산을 제대로 하신 분에게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하신 분에게 모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80도 범위로 가는 거를 130에서 180의 범위로 바꿔주면 됩니다. 정답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방식은 곱하기 180 나누기 180 나누기 복잡해. 네, 엄청 복잡해지긴 있네요. 네. 다시 곱하기 180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우셨는데요, 블록을? 잠깐만요. 편집에서 삭제 취소? 아, 네. 화면이 작죠, 지금. 다시 스크롤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제가 정답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이거 잡고 있을게요. 복잡하죠 지금. 곱하기 180 나누기 1024 나누기 180 곱하기 50 플러스 130.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줄일 수 있는 블록이 있어요. 그죠? 보이죠? 보시면 왜냐면 이게 곱하기 180을 하는 뒤에 나누기 180 다시 한 번 더 한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보이세요? 그럼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 곱하기가 앞에 와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바꾸는 게 뭐냐면 곱하기 180 할 거를 여기를 곱하기 50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블록을 저도 지웠네요. 네.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던 블록에서 제가 한번 지금 원래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범위 자체 여기 숫자를 잘 보세요. 여기 중간에 사이의 범위는 180이잖아요. 여기 숫자 범위는 50이잖아요. 이 숫자를 얻어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럼 이제 50이라는 숫자 얻어내시면 여기 숫자에다가 곱하기 50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 블록을 통해서
0에서 50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 숫자를 보시면 얘가 센서 값에 따라서 0에서 50이라는 숫자 값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얘를 옮겨주면 돼요. 시프트를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옮기는 방법은 플러스 130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다가 지금 플러스 130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최종 블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곱하기 50 나누기 1023 더하기 130 이렇게 되면은 얘가 130에서 180이라는 범위가 됩니다. 네, 맞추셨으니까 축하드리고 제가 확인해서 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알고 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 값에 따라서 적정량의 헬멧을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여러 가지 코딩을 하지만 들어오는 센서 값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거 하나면 사실 다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다 되니까 꼭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사실 이거 가지고 할 게 되게 많은데 빨리 이제 또 자동차를 또 만들어야 돼서 자동차로 넘어가도 될까요? 우리 친구 자동차 만드는 거 어때요? 추워요? 혹시 추우신가요? 혹시 추우신 분 있으신가요? 다 더우시죠? 네, 그러면 이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혹시 이 과정에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겠는데 바로 자동차는 훨씬 쉽고 재미난 걸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기 자동차 메뉴가 있거든요. 저거를 옮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DC 모터 2개가 필요하고요. 여기 앞에 바퀴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바퀴를 결합하는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바퀴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빌려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레이저 커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아까 만든 그 종이컵 그것보다 훨씬 쉽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려워 마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제 자동차를 하려면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렸고 혹시나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 돌아다니시니까 블루투스 연결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왕자 잠깐만. 잠깐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해봐도 될까? 선생님이 시작하면 하는 거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꼬마 친구가 시연을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끄고. 장애물은 손으로.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해. 자, 장애물을 만나면 바로 감지를 하고 박수를 치면 다시 멈추고 지금 멈춘 거야. 자, 다시 박수를 쳐볼까? 네, 시작하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거랑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얘가 OPP라는 압축종이고요. 얘를 저희가 회사에서 레이저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합을 해볼 예정이고 지금 부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부품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거는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구성에 포함시키진 않았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맨 처음에 IR 센서 여러분들 IR 센서 있잖아요. IR 센서를 여기 이 센서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는데 레고 부품 있잖아요. 레고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멍의 부분이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레고를 이용해서 얘를 이 압축 종이와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만들려면 복잡해질 걸? 아직은 외워. 혹시나 결합하면서 잠깐 화면 잠깐 봐주시면 결합하면서 보기가 어렵겠죠. 네, 그 화면 잠깐 봐주시면 저기 bbansng.com이 제 개인적인 사이트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이트를 안내를 해드리는 건 URL이 좀 짧아서 좀 안내를 드리는 거고 여기 들어가시면 오늘 워크샵이라고 해서 오늘 날짜 7월 25일 비트브릿 중국자 워크샵에서 여러분들 중국자이십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노트 하나가 열려요. 그래서 노트 하나 열리면 여기 안에 여러분들 오늘 한 코드들이나 약간 러프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문서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자동차 이외에 코드가 없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사실 그 미션처럼 드리긴 할 건데 혹시나 바로 그냥 끝에 있는 코드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쭉 내리다 보면 아래쪽에 맨 아래 이제 그 자동차 코드가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를 여기 보면 박수 소리에 시작되고 센서에 따라 동작되는 자동차 완성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해보시면 되고요. 앞단에 설명을 들으면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bbansng.com으로 들어가시고 비트브릿 중국자 워크샵 클릭하시면 노트가 열립니다. bbansng.com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오늘 워크샵이라고 해서 여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노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결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 연결할지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에다 서브 모터를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머리를 위쪽으로 하고 위에서 바라보면 왼쪽에 있는 모터를 B에다 연결, 오른쪽에 있는 모터를 C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동차 머리를 위쪽으로 바라보게 하고서 위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모터를 B에다 연결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모터를 C 포트에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모터는 A에다 연결하시면 되고요. 서버 A. 네, 서브 모터는 A. 지금 자동차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는 모터를 B에다 연결하고 오른쪽에 있는 모터를 C에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그래도 다 결합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래도 결합하신 분들이 조금은 놀릴 수 있게끔 하나 정도만 제가 공유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 잠깐만 죄송하지만 공작하던 작업을 잠깐 멈추시고 화면을 잠깐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터는 잠깐 다 멈추시고 잠깐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를 해서 제가 코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시도할 게 뭐냐면요. 일단은 물론 이제 당연히 비트브릭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비트브릭은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시고 네, 연결이 됐습니다. 저는 연결이 됐습니다. 자, 잠깐 화면 잠깐만 봐주세요. 죄송하지만 공상하던 거 멈추시고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쭉 내리시면 이제 DC 모터라는 애를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DC 모터 두 개를 사용하죠. DC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블록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보면 CW, CCW, 그러니까 방향을 제어하는 모듈이고 얘는 속도, 힘의 속도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 100이라면 반대로 들고 100이라면 오른쪽으로 돌긴 하는데 그런 순간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블록을 같이 써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는 그냥 100으로 고정해서 오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두 개의 블록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두 개의 블록 가져서 얘를 붙입니다. 얘를 하나의 세트로 쓰시는데 자, 일단 맨 처음에는 B와 C,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B의 모터를 쓸 거예요. B, 얘도 B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CW는 그냥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얘를 잠깐 든 상태로 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가? 밖에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지금 자동차로 따지면 얘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전진이 돼요. 지금 방향이 CW라서 전진이 됩니다. 그럼 얘는 방향이 맞았어요. 그럼 얘를 이제 멈춰야 되겠죠. 그러면
잠깐 모든 모터를 끄기를 눌러서 끕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아까 모든 스크립트 멈추기 블록을 만들어 놓고 했었잖아요. 그걸 해놓고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제어로 들어가셔서 아까 A 키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 무한 반복 놓고 아래쪽에 모두 멈추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이 되고 얘를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멈추고. 자, 잠깐 다시 한번 화면 봐주시면 왼쪽에 있는 모터가 앞으로 가는 거는 이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블록을 복사를 해가지고 얘를 C로 만듭니다. 얘 C. 자, C로 만들고 이 블록을 아무것도 변경 안 하고 C로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나요? 후진하죠. 얘는 지금 후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전진하기 위해서 얘는 전진하기 위해서 얘는 CW가 아니라 CCW 만듭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클릭해보세요. 그럼 얘가 전진하죠. 그럼 얘와 얘를 결합을 해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전진하는 자동차가 완성이 된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얘가 무한정 가겠죠. 그럼 이제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진하는 코드가 된 거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 블록을 이렇게 가져오고 얘를 방향키 위쪽 화살표로 놓습니다. 그럼 내가 위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전진,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멈추죠. 네? 지금 키보드에 전진 누르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멈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록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밑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응용을 해서 후진할 때 화살표 아래 방향을 누르면 후진하고 화살표 왼쪽 방향을 누르면 좌회전하고 화살표 오른쪽 방향 누르면 우회전하게끔 이 블록을 응용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완성 안 된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완성하신 분들은 이 블록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뭔가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스페이스 키 좀 눌러줘. 스페이스. 제가 지금 저 한번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에 계시니까 연결했고 지금 위쪽 화살표 눌렀을 때 가고 멈추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후진하는 걸 만들려면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놓으시고 얘는 아래쪽 방향 화살표로 바꿨죠. 그 다음에 얘는 두 개의 모터 다 반대 방향이 되잖아요. 제가 이게 전진, 후진, CW, CCW 상관없이 얘를 두 개 다 반대로 하시면 돼요. 얘는 CW 이내를 CCW, CCW 이내를 CW 이렇게 이 복사 안에서 전진을 먼저 찾으시고 전진된 상태에서 두 개 다 방향을 바꾸면 후진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후진, 전진, 스탑 만드셨죠. 이렇게 하면 전진, 후진 만드셨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위쪽 화살표 되는 전진 방향에서 복사를 해서 놓으시고 얘를 왼쪽 화살표로 바꾸시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봤을 때 전진하는 상태에서 얘가 우회전을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모터만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모터가 B니까 CW를 CCW 얘 하나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왼쪽 화살표일 때 좌회전이 잘 됩니다. 좌회전, 전진, 좌회전, 전진, 후진, 좌회전 이렇게 해서 좌회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앞에 가는 방향으로 다시 복사를 해서 자,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그러면 여기에 C 모터만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우회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거 다 이렇게 하셨죠? 네, 책에는 속도를 마이너스 100 그걸로 해갖고 책이요? 방향 전환하게 돼 있던데. 그 PDF 문서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넣으면 이제 좀 헷갈리시니까 지금은 CW, CCW 하시는 게 더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그러니까 전진하는 것들을 전진하는 이 블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블록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일단 놓도록 할게요. 자, 다시 김재영 이사님 그쪽 컴퓨터는 제가 찾다가 잘 실패를 해가지고 USB로 하게끔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좀 연결을 도와주시면 될 거예요. 김재영 이사님이 빌려드린 노트북이요. 네, 그러면 제가 코드를 한번
작성을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얘가 전진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게끔 한번 만들어 보고 할게요. 근데 이제 얘가 장애물을 만나면 멈춰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서브모터를 다 연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앞뒷 방향으로 보려면 서브모터 각도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비트브리 키트에서 서브모터를 하나 가져오세요. 서브모터를 가져와서 얘를 A로 선택하시고 이 각도를 90도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90도. 자, 90도로 놓고 얘를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하셨나요? 하셨을 때 얘가 정면으로 바라보시나요? 만약에 정면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면 이 기구를 빼가지고 정면을 바라보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코드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실행될 때 무한반복 위에다가 얘를 놓으시고 제어해서 1초 기다리기를 이렇게 넣으시면 얘가 처음 시작할 때 얘가 정면을 무조건 바라보게끔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이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든 상태로 실행을 하시면 얘가 그냥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계시죠. 자, 모터는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멈추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서 이제 다시 이제 제어로 가셔서 제어에서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이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이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네, 가져오셨죠? 가져온 다음에 연산으로 가셔서 연산에서 여기 보시면 작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 조건 작다라는 블록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이 블록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IR 센서를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760이라는 IR 센서 값이 나와요. 지금 현재. 그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숫자가 줄어들죠. 지금 보시면 한 200 정도, 200 또는 300 정도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500보다 작아지면 장애물을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조건에서 여기 조건에서 보시면 얘를 500보다 작으면 뭔가 장애물을 감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물을 감지하는 게 뭐냐면 센서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센서 블록을 넣으시고 얘는 IR 센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R 센서 값이 500보다 작으면 이 말이 뭐냐면 장애물을 감지를 했다면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블록을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이 블록 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00보다 IR 센서 값이 작으면 조건이 만족해서 여기 중간에 이 블록 안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장애물을 만나면 일단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멈추기 위해서 여기서 모든 모터 끄기를 일단 넣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멈추고 장애물을 감지 않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전진하는 코드가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CW100, CCW100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만들어 놓은 위쪽 화살표가 전진하는 코드이니까 이 여기에서 블록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이게 전진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여기를 아니면에 넣고서 얘를 블록 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하게 되면 평상시에 얘가 전진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겠죠. 보이시나요? 장애물을 만나면 멈춥니다. 장애물은 제가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멈추게끔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고 장애물이 끝나면 다시 앞으로 가게끔. 근데 지금 이 기능으로는 좀 약간 제가 보기에도 좀 아쉬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럼 장애물을 만나면 우회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자, 우회전 하는 건 모든 모터 끄기 대신에 우회전하는 코드가 지금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여기 블록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대로 넣고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장애물을 만나면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진하는 거죠. 제가 잠깐 이 블럭 아직 만들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IR 센서가 500보다 이하면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이라고 블럭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지금 우회전하는 블럭 여기 아래쪽에 아니면이라는 블럭에다가 전진하는 블럭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멋있죠 이거? 잠깐만 화면 잠깐 봐주시면 지금 센서를 감지하면 우회전하고 감지하지 않으면 전진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우회전하는 순간이 너무 짧아서 되게 이상하게 동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약간의 시간으로 센서를 감지하면 얘가 우회전하는 코드인데 이 우회전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여기 제어해서 1초간 기다리기를 여기 감지했을 때 이렇게 넣으면 훨씬 얘가 동작이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지를 하면 충분하게 우회전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아까는 센서 감지하면 뭐 이렇게 야금야금 약간은 이렇게 조금씩 돌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1초 정도를 넣게 되면 센서를 감지하면 충분하게 우회전하고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딜레이를 약간씩 줘가지고 약간 동작을 만들어내면 훨씬 재밌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래도 이제 목표한 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잠깐 이제 모든 멈춰는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잠깐 멈추고 어떻게?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잠깐 했어. 진행해도 되죠? 그럼 이제 잠깐 여기서 보시면 장애물을 만나면 우회전하지 마시고 잠깐 우리 순서대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상황을 예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일단은 멈추죠. 멈춘 다음에 서브 모터를 오른쪽으로 돌려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얘가 장애물이 있는지를 센서로 한번 확인하고 왼쪽으로 돌려서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두 개의 값을 확인해서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를 판단을 해서 다시 얘를 앞쪽으로 이제 모터를 다시 돌린 다음에 그 방향으로 돌리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으로 순서대로 사실은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일단은 장애물을 감지를 하면 비트브릭에서 모든 모터를 잠깐 멈춥니다. 멈추고 잠깐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어해서 한 1초 정도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서브 모터를 오른쪽으로 돌리기로 했어요. 자, 서브 모터를 오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비트브릭에서 서브 모터의 각도를 A 각도를 얘가 오른쪽일 때 몇 도였나요? 스페이스로 멈춰.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도였던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돌린 다음에 뭐를 해요? 지금 IR 거리 감지 센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실 변수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목표한 게 있고 또 돌아가셔서 복습도 하실 거니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다가 변수 만들기를 해서 한글로 왼쪽이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고 다시 변수 만들기로 해서 오른쪽. 이게 한글을 치다 보면 뒤에 끝까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글씨를 다 치신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누른 다음에 다시 뒤로 백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전체 한글을 다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자, 오른쪽 하고 확인을 누르면 왼쪽 오른쪽 변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브 모터가 오른쪽으로 돌렸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얘가 서브 모터가 가는 시간이 약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초 정도의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제어로 가셔서 얘를 1초간 기다려서 서브 모터가 충분히 오른쪽으로 갈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변수에서 오른쪽에다가 지금의 센서 값을 저장하는 거죠. 지금의 센서 값은 IR 센서니까 IR 센서의 값을 지금의 센서 값을 저장을 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IR 센서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또 비트브릭으로 가셔서 서브 모터의 각도를 0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얘가 충분히 이쪽으로 갈 시간을 줘야 되니까 중간에 제어해서 1초 기다리기 누릅니다. 오른쪽으로 센서가 왼쪽으로 갔죠. 자, 왼쪽으로 간 다음에 변수에서 지금 이 변수를 저장을 하는데 얘를 왼쪽으로 눌러서
지금의 상태를 IR 센서 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지금 머리 폭발할 것 같죠? 몇 분의 표정을 보니까 폭발할 것 같은 표정입니다. 제가 일단은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컨셉은 그래요. 장애물을 감지하면 서브 모터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지금의 IR 센서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하고 다시 씩 돌려가지고 지금의 IR 센서 거리 감지되는 센서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변수에 저장을 했죠. 저장을 한 다음에 얘가 다시 센서가 정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서버 모터의 각도를 얘를 A로 놓고 얘를 90도로 돌아옵니다. 근데 얘가 돌아오는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또 1초 기다리기를 합니다. 자, 1초 기다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왔죠. 그럼 이제 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얘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알고리즘을 넣는 게 아직은 어려우니까 일단은 우회전을 합시다. 일단 얘가 모터가 칙 하면 칙 우회전 무조건. 알겠죠? 장애물을 보면 칙 우회전 무조건. 그래서 일단 우회전하는 코드가 지금 오른쪽 화살표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얘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회전하는 또 시간이 약간은 필요하잖아요. 제가 잠깐만 지금 블록을 보시면 잠깐 우회전하는 시간이 약간 필요하니까 아래쪽에 또 딜레이를 또 여기다가 1초를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제가 제대로 했는지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멀리서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제가 보시면 네, 안 눌려주세요. 네. 한글이라서. 자, 전진하다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하고 우회전하고 갑니다. 이렇게만 돼도 재밌어요. 근데 지금 1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0.5초일 때 얘가 좀 똑똑한 느낌이 듭니다. 1초일 때 얘가 되게 좀 어리숙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아까 딜레이 0.5초를 1초를 0.5초로 바꾸면 얘가 훨씬 똑똑해 보입니다. 한번 0.5초로 바꿔서 칙 하고 우회전하고 가는 걸로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만들어 보셔도 되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장애물을 만나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회전 한다는 거. 그걸 한번 코드로 한번 직접 옮겨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마이크를 대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초중고생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좀 뜻이 있거나 오늘 약간 욕심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뒤에 돌아가서 하실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예상치 못하게 이제 초보자분들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다 이제 할 수 있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생각처럼 제가 원활하게 진행을 못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욕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그래도 이제 즐겁게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좀 즐거운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하시던 거 하시고 저희는 이제 남아서 정리를 할 테니까 끝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남은 오늘 주말과 내일 해서 포함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